안녕하세요. 테스트레일 지라 통합 100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레일과 지라를 모두 설정하여 테스트레일의 테스트 케이스와 지라의 요구사항 또는 사용자 스토리 간의 추적 가능성을 만들고 테스트레일에서 바로 버그를 보고할 수 있는 양방향 통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스트레일을 지라와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권한만 있으면 되고 관리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오른쪽 패널의 통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라 통합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지라 주소를 설정합니다. 여기에 예시가 있으니 비슷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예시는 클라우드용입니다. 만약 지라 서버 인스턴스를 사용 중이라면 여기에서 지라 버전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라 서버 6, 7 이상 버전으로 변경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 인스턴스 이름을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라 이메일 주소와 API 토큰을 설정해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버그 등이 기본적으로 이 계정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할 이메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연을 위해 제 계정과 토큰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각자 계정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라 연동을 빠르게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결합 연동과 참조 연동 모두 필요하므로 활성화를 클릭하고 설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설정을 저장한 후에는 설정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합 및 참조 탭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결합 탭에서는 저희 인스턴스, 즉 결합 보기와 결합 추가를 위한 URL이 포함된 지라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라로 미리 채워진 일부 기본 설정 값들도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URL에는 인증 변수와 몇 가지 기본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통합에서도 매우 유사한 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고 싶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각자 인증을 설정하도록 하려면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설정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 탭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각자가 자신의 지라 이메일 주소와 지라 API 토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사용자가 실제 보고자로 지정된 버그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 통합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젝트별로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관리 페이지로 이동해서 프로젝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다른 지라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결함과 참조 모두에 대해 설정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통합 설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값을 설정하면 글로벌 통합 설정을 덮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 프로젝트당 최소 하나의 지라 인스턴스를 두는 식으로 여러 개의 지라 인스턴스 통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합 통합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설정 박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설정 블록이 있습니다. 연결 블록에는 지라 인스턴스 정보가 들어있고 그 외에 필드 구성을 위한 두 개의 블록이 더 있습니다. 즉 푸시 필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테스트레일 내부에서 바로 결함을 생성할 때 보게 되는 필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 지라 이슈 필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하버 필드 블록도 있습니다. 이 블록에도 동일한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는 표시되는 정보입니다. 테스트레일에서 결함을 생성한 후 링크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결함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커스텀 지라 필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필드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필드 아이디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필드가 있는 이 버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페이지를 간단히 검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DIY에서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커스텀 필드입니다. 항상 커스텀 필드 언더스코어 다음에 무언가가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더스코어 천사입니다. 이제 아이디를 알았으니 테스트실 인스턴스로 돌아가서 이 필드를 위한 섹션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필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드를 설정하려면 또 다른 설정 블록을 추가해야 하며 이 설정 블록은 반드시 field settings, field ID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미 필드의 아이디는 알고 있으니 이제 몇 가지 속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라벨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라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impact size로 하겠습니다. 이 필드는 컴팩터 필드라고 지정하고 타입은 드롭다운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드가 드롭다운 필드임을 알고 있고 필수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 규칙상 사용자는 항상 이 필드의 값을 입력해야 하며 필드에 대한 설정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필드를 push 또는 hub을 설정 블록에도 추가해요. 그래서 두 곳 모두에 추가하고 issue type 뒤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필드는 issue type 필드 뒤에 표시됩니다. 이제 이 필드를 켜기로 설정하고 hubble 필드에서도 동일하게 켜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테스트레이의 결함 통합에 커스텀 필드가 새롭게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한 점은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함을 제출할 때마다 항상 결함을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그럼 템플릿 입력을 클릭해서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테스트에 대해 제출할 코멘트와 테스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헤더를 추가해서 조금 더 다듬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그 설명을 위한 HE 헤더가 들어가고 그 안에 코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HE 헤더에는 원인이 들어갑니다. 즉, 이 부분은 결함을 발생시킨 테스트 세부 정보, 즉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필드 추가를 클릭하면 예를 들어 이 결함이 생성된 실행 문안의 이름도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트 세부 정보가 대체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스트 세부 정보를 다시 추가하고 이 필드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실행 루런과 테스트 세부 정보가 모두 원인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설정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결함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테스트 결과에서 결함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테스트 실행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실행 안에서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버그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결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멘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필드는 우리가 템플릿에서 설정한 필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적겠습니다. 체크박스를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결함을 푸시 기능을 클릭해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약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에서 오류 발생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비스 계정입니다. 이슈 유형은 버그로 설정할 것이고 이슈 유형 다음에는 우리가 지정한 대로 필수 입력 항목인 영향도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향도를 중대, 대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속성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방금 결과에 추가한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테스트 실행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테스트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가능성을 위해 테스트로 다시 연결되는 링크도 있습니다. 즉, 지라의 버그에서 테스트로우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이 파일 역시 지라에 업로드 됩니다. 이대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합 기능이 즉시 이슈 아이디, 즉 방금 생성된 버그를 가져오고 우리는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버그는 이미 지라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함의 몇 가지 세부 정보, 즉 방금 제출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기능을 클릭하면 테스트 레일에서 바로 결함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출한 것과 비슷한 양식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것이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영향이 경미하거나 국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업데이트하면 지라에서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 지라로 이동할 수 있고 지라에서 우리의 버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설명이 있고 출처가 있으며 링크도 있습니다. 테스트 레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테스트 레일에서 바로 지라로 버그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 양식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실패를 제출할 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ad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지라로 리디렉션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라 양식을 사용해서 지라 내에서 바로 버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그 후에 issue id를 복사해서 여기 결함 defects 필드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 방법도 잘 작동합니다. 버그를 제출한 후에는 테스트 실행 내에서 버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로 이동해서 Defects 탭을 클릭하면 이 테스트 실행에서 보고된 모든 버그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플랜과 마일스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버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에서 해당 버그들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백로그에 있지만 진행 중이거나 이미 해결된 경우에도 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역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통합 기능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퍼런스는 테스트 레일에서 지라의 사용자 스토리나 요구사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들은 테스트 케이스와 사용자 스토리 간의 추적 가능성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며, 즉 테스트 케이스가 해당 사용자 스토리를 커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라 인스턴스 세부 정보가 포함된 연결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필스 블록이며 여기에는 기본 G-ratio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들은 통합에서 볼지 말지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고 위치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드들은 특정 순서로 표시되며 테스트 케이스에서 참조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표시됩니다. 곧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커스텀 필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필드를 설정하려면 결함 디펙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 섹션을 추가하면 하나 이상의 항목을 가질 수 있고 이를 Field Settings 필드 ID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같은 필드, 즉 커스텀 필드 1000사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 라벨을 지정할 것입니다. 라벨은 임팩트이고 크기는 컴팩트, 타입은 드롭다운이며 이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호브 필드 목록에 추가해서 활성화하고 켜져 있다고 설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설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설정을 저장해 봅시다. 설정이
성공적으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 케이스 저장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로그인된 테스트 케이스와 로그인된 사용자 스토리 간의 수적성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개의 패널 뷰를 사용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편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적성을 설정하려면 그냥 편집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참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라에서 사용자 스토리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한 사용자 스토리를 참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SA21 사용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슈키가 우리가 참조로 사용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사용할 것이고 SA를 참조에 추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참조를 하나 이상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SA처럼 SA를 추가할 때도 값 사이에 쉼표만 넣으세요. 이제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이 링크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사용자 스토리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정보들은 지라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라에서 변경되면 여기에서도 항상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레일 안에서 바로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폼에서 간단히 이슈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 사항은 지라에도 반영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링크들은 어디에서든 표시되며 마우스를 올리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참조열을 추가하면 이 열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테스트 케이스의 참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테스트 케이스들이 모두 하나의 사용자 스토리를 커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이고 마우스를 올리면 정보를 볼 수 있고 다시 편집할 수도 있으며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를 테스트 케이스에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실행, 마일스톤 또는 테스트 플랜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회귀 테스트의 경우 이 전체 회귀 테스트가 몇 가지를 커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테스트가 에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픽 아이디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용자 스토리가 어떤 에픽에 속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스토리는 SA40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 실행에서 이 에픽을 커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실행을 저장하면 오른쪽 패널에서 참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참조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에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참조를 추가했고 테스트 트레일에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고 지라에 버그를 보고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 레일 리포트를 사용하면 테스트 커버리지나 테스트 결과, 추적성 등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포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사용 가능한 리포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리포트가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참조 레퍼런스나 결함 디펙트가 언급된 리포트입니다. 예를 들어 참조 커버리지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리포트는 여러분이 설계한 테스트가 무엇을 커버하고 있는지, 즉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결함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종류의 결함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 지라에 보고한 결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섹션에서 참조에 대한 비교 리포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추적성 리포트와 유사하게 생성되며 테스트 결과를 테스트 케이스로 그리고 다시 사용자 스토리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 하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두거나 원하는 제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테스트 레일에서 테스트 케이스에 추가한 참조만을 고려하는 모든 참조 사용 대신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고려하고 싶은 모든 참조를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린트나 에픽에서 참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 6, 7, 8, 9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조들과 비교해서 확인하고 싶은 섹션이나 테스트런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개의 테스트런을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런의 결과도 확인하고 싶다고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참조들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참조에 대해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바로 리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생성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저는 이미 몇 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참조 비교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참조 비교 리포트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런들과 거론에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 스토리별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스토리 참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을 보면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여기서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통과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가 부족한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6의 경우 테스트 결과가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트레이서빌리티 리포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테스트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저장소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참조 항목에 대해 커버리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참조 항목을 추가했는데 4개의 참조를 커버하고 있지만 그중 2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저장소에 어떤 테스트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케이스에는 참조가 전혀 없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케이스들의 참조를 추가하는 것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SA 위에는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참조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가 없는 테스트 케이스들도 볼 수 있으니 아마 참조를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테스트들이 특정 사용자 스토리를 커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함 보고서의 예시입니다. 이 결함 보고서는 참조에 대한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참조별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와 케이스가 포함된 표가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버그가 보고되었는데 SA55가 바로 그 버그입니다. 여기 클릭하면 지라로 이동해서 버그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특정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레이과 지라의 통합은 테스트레이 지라 앱을 통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 앱은 테스트레이에서 직접 정보를 가져오는 위젯으로 지라 이슈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앱을 설치하려면 상단바에서 앱을 클릭한 다음 더 많은 앱 탐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검색창에 테스트레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테스트레이 앱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앱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 무료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려면 앱 받기를 클릭한 다음 지금 받기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앱이 지라 인스턴스에 추가되고 이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팝업 상자에서 구성을 클릭할 수도 있고 위쪽에서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클릭하면 테스트레일 연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테스트레일 연결 추가를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테스트레일 인스턴스 정보와 테스트레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테스트레일에서 키 생성을 클릭하면 테스트레일로 리디렉션 됩니다. 그리고 바로 키를 생성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키를 복사할 예정입니다. 여기 통합키에 그것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동작을 빈 페이지 대신 로그인 버튼을 표시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라의 사용자가 테스트레일에 로그인해서 그곳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고 할 건데 특정 프로젝트에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저는 하나만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라와 테스트레일 간의 통합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 앱이 지라 이슈의 정보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용자 스토리는 이전 예제에서 사용했던 로그인 사용자 스토리이고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이 스토리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라 앱을 사용해서 지라에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오른쪽 패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트레일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 테스트 트레일 케이스를 클릭하면 이 사용자 스토리를 참조하는 모든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가 사용자 스토리를 커버하고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테스트 트레일로 이동해서 케이스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Edit Test Case를 클릭해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드릴 안에서 바로 테스트를 생성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젯도 있습니다. 앱을 처음 사용할 때는 여기 3개의 점을 클릭하고 테스트 read results를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위젯이 여기 표시, 그리고 나서 show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용자 스토리를 참조하는 모든 케이스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볼 수 있고 결과의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결과가 속한 테스트 실행이나 테스트 플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 스토리에서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에픽이 있다면 우리가 이 에픽 참조를 마일스톤, 테스트 실행, 그리고 테스트 플랜에 추가한 것을 봤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show를 누르면 이 에픽을 참조하는 모든 실행run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면 테스트 실행의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플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플랜에서는 플랜 안에 있는 실행run도 볼 수 있고 이 에픽을 참조하는 마일스톤도 볼 수 있어서 전체 테스트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테스트 트레일에서 버그를 보고했고 테스트 결과에 그 참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테스트 단계에서 표시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이 버그를 생성한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클릭해서 확장하면 테스트 트레이의 결과로 제출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실행 룬이 어디서 생성되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트레일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라에서 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